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 실질적인 매출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뭐니 해도 확신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불안한 시대이고 불안정한 시대이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부분이 더욱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가장 전략적인 팁 첫 번째는 See your brand as a liquidity engine이라고 해서 브랜드 자체를,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신한 부분, 즉 브랜드 자체를 파는 부분입니다. 브랜드를 그냥 intangible earning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굉장히 유동성 자산으로 보는, 실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이것을 실제 셀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례를 보면 조금 더 함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스타벅스의 기프트 카드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대에 그냥 기프트 카드를 발면 되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스타벅스가 이런 기프트 카드를 판매를 해서 그들이 얻는 이익들을 생각을 했을 때 실제 미국 시장 자체가 이 기프트 카드의 판매가 사용액이 약 1년에 2019년 기준으로서 12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장 규모이죠.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선물 기프트 카드가 아니에요. 그중에 스타벅스는 약 1년 동안에 정확하게 발표되고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1조 5천억 원 정도에서 약 한 2조 원 정도가 실제 기프트 카드를 통해서 그들의 매출이 형성이 됩니다. 실제 이거는 커피를 산다, 먹는다 이걸 떠나서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자체에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그것을 선물하고 받았을 때 기분 좋은 그런 아주 조그마한 선물로서 이 브랜드를 활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기프트 카드가 주는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의 두 가지 이점은 첫 번째 부분은 이건 선수금이라는 것이죠. 실제 매출이 일어날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선수금을 기프트 카드 판매를 통해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갖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업들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기프트 카드를 다 안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출 자체는 실제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는 그냥 매출은 남는 것을 낙전 수입이라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실제 낙전 수입을 갖고 있는 것이 작년 기준으로 1,800억 원 정도가 돼요. 국내 스타벅스 코리아를 봤을 때도 보시다시피 지금 자동 결제를 통한 선수금 규모가 약 750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매출의 약 1조 5천억 정도의 이제 5% 정도가 이런 선수금 규모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프트 카드를 통해서 선수금을 갖고 그것을 운영을 해나갔을 때 훨씬 타 기업보다는 확실한 그런 매출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것을 내부의 리소스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듯이 많은 글로벌의 빅 브랜드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실제 매출의 분포가 2019년 2Q부터 봤을 때 3Q, 4Q를 넘어서서 사실 2020년의 퍼스트 쿼터에서도 스타벅스는 크게 문제점이 없이 이런 레버뉴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1월 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프트 카드를 준비하는 것들이 여기 매출로 잡혔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어려운 시대도 확실한 매출을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테슬라를 당연히 들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아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모델 3를 판매를 처음 시작한 게 2016년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받았었죠. 실제 많은 오토모티브 메이커들이 사전 예약을 지금은 도입을 하고 있지만 가장 처음에 받았던 부분이고요. 실제 사전 예약 판매 수가 40만 대에 이릅니다. 그래서 많은 경작자들이 얘기하기를 테슬라가 이런 새로운 밸류 체인을 혁신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잘 아시다시피 당연히 기획을 하고 생산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기존의 밸류 체인, 고객 그 가치 사슬이었다라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 판매를 하고 그것을 실제 고객들에게 인도를 하면서 마케팅을 최후에 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들의 밸류 체인을 가져갔던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 코리아에서 2016년도에 사전 예약을 한 사람들한테 113대를 인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언론상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오른쪽에 보시는 저 표는 113대를 갖고 저는 테슬라의 모양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SNS에 홍보 수단으로서 활용을 했었죠. 선 판매를 하고 인도를 하면서 최후의 마케팅을 했던. 그랬더니 사람들은 야 이게 모델 3가 3년 7개월 동안이나 기다려서 가져야 되는 그런 모델이구나. 지금은 월 평균 판매 대수가 약 한 9만 대에 이르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도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주가는 천슬라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1000불이 실제 넘었었고 오늘 기준으로는 982불 정도로 생각들을 제가 오늘 도표를 봤었고요. 실제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테슬라를 통해서 이익을 가졌던 지금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테슬라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confidence, 확신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확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브랜드를 최대한 유동성 자산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확신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본적인 공식을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소비자들이 기업의 브랜드에 대해서 confidence, 확신을 갖는 부분은 저 두 가지를 통해서 갖는다라고 합니다. meaning 곱하기 trust. 그러니까 meaning이라는 것은 뭐 그런 거죠. 애플이 어떠한 meaning을 갖고 있는지 혁신의 아이콘이죠. 뭐 나이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런 성취감, 애슬릿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trust, 저 신뢰 레벨이 합쳐졌을 때 많은 소비자들, 고객들은 그 기업 브랜드에 대한 confidence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 가지가 사실 더 추가된다고 보여져요. 바로 trust 플러스 safety라는 부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특히 불안한 시대, 불안정한 시대에는 브랜드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믿을만 해야 되고 안전한 선택지여야 됩니다. 여기서 안전하다는 건 실제 피지컬리 안전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안전한 브랜드입니다라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노력들을 해왔죠. 첫 번째 보시는 부분은 저게 독일에 있는 버거킹이에요. 6피트짜리 저 왕관을 만들게 해갖고 실제 사람들이 이런 햄버거를 먹을 때 한 2m 정도를 떨어져서 먹게 하는, 또는 이태리에서 얼마 전에 했던 부분은 양파를 보통 때보다 3배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붙어서 먹지 않는 부분. 근데 실제 이런 것들은 사실 SNS에서 이제 토피컬러티를 높이기 위한 활동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안전하다는 부분에 플러스 효과를 둘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런데 안전함을 이 브랜드들이, 기업들이 취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사례들이죠. 국내 기업에서 코웨이 같은 경우 지난 올해 초부터죠. 올해 초부터 보이는 상담 서비스를 도입을 했어요. 언택트 시대가 도래를 하고 실제 코웨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코디들이 가서 관리를 해주는 부분들인데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많이 불편하는 시대다 보니 따로 어플을 깔 필요는 없고요. 문자를 보내면 거기 링크를 접속을 하고 고객의 모바일 폰으로 이 구석구석 그들의 정수기라든지 제품들을 다 보여주면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상담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 조치를 해주는 이런 보이는 상담 서비스. 언택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언택트가 아니죠. 이건 디지텍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이 아니고 디지털을 통한 대면이죠. 그래서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코웨이에서 보이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의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시간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똑같은 효과를 냈던 이런 것이야말로 안전한 부분을 우리 브랜드에 넣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코웨이는 올해 1분기 실적을 봤더니 원래 영업이익이 작년 2019년 동기가 영업이익이 약 한 23% 정도였어요. 올해 2020년에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웨이는 35%의 영업이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평가하는 브랜드 가치 평가를 통해서 그들의 브랜드는 지난 5년 동안에 매년 누적 평균 성장률이 18%에 달해요. 이런 믿을만하고 의미가 있고 거기에 안전한 선택지의 역할까지 주면서 코웨이는 앞으로도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굉장히 그들의 역량을 많이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아마존드라는 단어 잘 아시죠? 아마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워낙 이제 아마존이 유통시장 그것을 넘어서 많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을 이제 아마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전혀 피해를 안 받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희한하게도 이런 전자제품이죠. IT 제품을 실제 유통 채널을 피지컬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하는 베스트바이예요. 지난 4월에는 아티클도 나왔더라고요. 베스트바이는 왜 아마존 세상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가. 아마존 내부에서 연구를 했을 때 그게 가장 큰 요인이래요.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으로 실제 소비자들이 많은 금액을 써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전자제품, 전기제품, IT 제품들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스트바이 이런 강점이 사실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스토어에 올 수가 없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었죠. 여기서 그들이 했던 두 가지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컨시얼지 인스토어 컨설테이션이라고 해서 한 명의 고객을 약속을 해요. 예를 들어서 2시에 방문을 하겠다라고 하면 2시부터 2시 30분까지 그 안에 직원, 매장 직원 한 명을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고객이라도 와서 최대한 그들이 쇼핑 시간을 혼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 워킹 아워는 기본적인 오픈 아워 자체가 더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고객들을 위해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의 또한 호응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피지컬 스토어에서 하는 부분은 이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은 버추얼 인홈 컨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VR을 활용을 해서 이들이 실제 보고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그 제품을 쇼핑을 하게 했던 부분들. 그래서 베스트바이는 실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4% 정도밖에 감소하지가 않았어요. 이런 피지컬 스토어가 가장 중요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주죠. 6월 11일에는 이제 드디어 재오픈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9,000명의 직원들을 팔로우를 했던 직원들을 다시 우리는 고용을 했다라고 해서 실제 그날 첫날 사람들이 줄 쓴 풍경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렇듯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영향이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는 부분을 최대한 다음과 같이 활용을 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이런 안전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손소독제를 놓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는 커스터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뭐가 정말 제일 중요한지. 코웨이가 생각했을 때 그들이 정말 제품을 완전히 군데군데 다 훑어보고 정말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커스터머 나울리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는 애질리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테크놀로지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VR을 활용을 하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이는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의 브랜드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meaning, trust, 거기에는 이제는 안전이라는 부분이 꼭 중요한 하나의 팩터로서 들어가서 향후에도 더욱더 여러분들의 브랜드에 확신을 줄 수 있게 그런 활동들이 돼야 됩니다.